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랑 세 가지가 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고생 끝에 얻은 성과, 남들이 쉽게 이루지 못한 일, 혹은 타고난 재능과 환경까지.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자랑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랑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인격을 의심받게 하며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든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돈 자랑이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되는 자랑이 돈 자랑이다. 돈 자랑은 저질스럽다.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그 중에서도 돈 자랑은 직장 내 인간관계를 해치는 치명적인 독소다. 직장인 김성수 씨는 자수성가형 인재로 불린다.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며 빠르게 승진했고 그에 따라 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얼마 전부터는 고급 시계 브랜드를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회식 자리에서 은근히 자신의 시계를 언급했고 출근할 때마다 외제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동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SNS에는 주말마다 골프장, 리조트,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오며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부러움에서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굳이 저걸 말해야 하나?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돈은 힘이지만 자랑이 되는 순간 품격을 잃는다. 돈은 확실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잘 버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뢰와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돈을 자랑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그 신뢰는 곧 무너진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돈 자랑은 무언의 계급을 만든다. 이번 휴가는 몰디브로 갔다 왔어요. 우리 집은 강남 한강뷰 아파트인데 전망 끝내줘요. 같은 말은 얼핏 평범한 대화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거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동료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깊은 박탈감을 느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랑이 반복되면 사람의 평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당신을 능력 있는 동료로 보지 않고 단지 돈 자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인간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진심 어린 대화는 줄어들며 사람들은 당신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면의 빈틈을 드러낸다. 돈을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 안에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는 무언의 고백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성과로 인정받고 싶지만 그것을 충분히 쌓지 못했을 때 외부적 장식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고급차, 명품 시계, 비싼 식당 사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 사람일수록 신뢰는 깊어지고 영향력은 넓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고수는 자랑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오히려 묵묵히 일에 집중하며 보여주는 성과가 말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다. 돈 자랑은 부자보다 불편한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한 회사의 직장인 하영수 씨는 자수성가로 부를 일군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항상 겸손하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출장도 최대한 알뜰하게 다녀온다. 자동차도 국산 중형차를 타며 옷차림은 항상 단정하지만 과하지 않다. 어느 날 그가 오래전부터 몇 채의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동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다들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그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여주지 않아서 품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도영주 씨는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을 받을 때마다 팀원들에게 은근슬쩍 자랑했고 해외에서 사온 물건을 과시하듯 자주 언급했다. 이거 한국에 없어요. 파리에서 사왔거든요.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나둘 흘려듣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불편한 사람이 되었고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대제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모두 기억하지는 않지만 그가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한다. 돈을 앞세운 자랑은 결국 관계를 갉아먹는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자랑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세상 일은 예측할 수 없다. 아무리 지금 부유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사업이 망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본다. 그럴 때 과거에 돈 자랑을 했던 사람은 유독 더 큰 조롱을 받는다. 잘 나갈 땐 그렇게 뽐내더니라는 말이 쉽게 오간다. 반면 늘 겸손했던 사람은 실수를 해도 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사람들은 돈보다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 진짜 잘난 사람은 돈이 아니라 존중을 자랑한다. 직장인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동료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겸손이다. 돈을 벌되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것을 갖되 자랑하지 않고 성공하되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오래 간다. 관계도 커리어도 단단해진다. 정리하자면 돈은 분명히 중요한 자산이고 누구나 잘 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돈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진다. 특히 한정된 공동체 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돈으로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태도와 인격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부를 말하지 않고도 빛나는 사람, 오히려 감추려 애쓰는 사람, 그들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 잘 버는 것도 능력이지만 잘 감추는 건 품격이다. 두 번째는 왕년의 자랑이다. 왕년의 자랑은 왜 비난을 받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나이 들수록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그때는 나 없었으면 회사가 안 돌아갔다니까. 한때는 사람들이 줄 서서 날 찾았지.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시절의 영광, 업적,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왕년의 자랑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간다. 심지어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먼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인식을 자초한다. 왕년을 반복해서 자랑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지금 할 말이 없으니 과거에만 기대는 거지. 이것은 단지 오해가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전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는 예전에 잘 나갔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고백이다.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과거에 대한 과도한 자랑은 현재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간접 표현이 된다. 사람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다. 능력이든 인격이든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점점 주변에서 신뢰를 잃고 존재감마저 흐려지게 된다. 그리고 왕년에 대한 자랑은 자랑이 아닌 상대방 비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왕년의 자랑은 자칫 지금의 후배나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우리 때는 밤새 일하는 게 기본이었어. 지금 애들은 나 때 열정의 반도 안 돼. 이런 식의 비교는 듣는 이의 기운을 꺾는다. 자신은 대단했던 시절을 강조하며 우위를 점하려 하고 상대는 한참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당연히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게다가 과거 자랑은 대부분 일방적인 이야기다. 그랬지, 멋있었지,
다들 날 알아봤지와 같은 말은 공감보다는 피로를 유발한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은 고립감을 더 느끼며 또다시 자랑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과거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것이라 인식한다. 사람들은 왕년 자랑을 들을 때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좀 과장된 거 아냐? 자기 위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왜곡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왕년 자랑은 신뢰를 잃기 쉬운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는 작은 역할이었는데 마치 본인이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거나 다 함께한 성과를 마치 혼자 이뤄낸 듯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왕년 자랑은 믿을 수 없는 자기 과시로 인식되기 쉽고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조롱의 대상이 되며 말만 많고 행동은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또한 지난 과거에 대한 자랑은 배움과 조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만든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자랑으로 포장되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랑과 조언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지 라고 표현하면 자랑이 되고 그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어 라고 하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이 된다. 차이는 목적이다. 자랑은 자기 과시를 위해 말하지만 조언은 상대를 위해 말한다. 왕년 자랑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또 그 얘기야? 하고 귀를 닫는다. 결국 삶의 지혜를 나눌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사람에게도 손해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과거는 기준이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 왕년 자랑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시절의 가치관이나 방식이 지금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도 사회도 직장의 문화도 빠르게 변한다. 과거에 통하던 방식이 지금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비난받는 행동일 수도 있다. 우리는 신입사원들, 야근은 기본이었지.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혼내줘야 정신 차렸어. 이런 자랑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갑질이나 구태에 연한 방식일 수 있다. 그런데도 예전엔 그게 당연했어라며 고집하면 오히려 비판을 자초한다. 과거를 자랑하려면 그것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인식하고 현재에 맞게 해석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말보다 태도에서, 행동보다 풍기는 분위기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전해진다. 과거의 업적을 입으로 말하는 대신 지금도 배움과 변화에 열려 있고 주변 사람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절의 영광이 더욱 빛난다. 왕년의 자랑은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위로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우위의 선언일 수 있다. 그래서 조용한 품격, 겸손한 자부심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왕년의 자랑은 때때로 삶의 흔적이자 자부심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 과거가 아무리 위대했어도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부정적이면 존경은커녕 동정조차 받지 못한다. 결국 그때 대단했지라는 말보다 지금도 멋지시네요라는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지금도 성장하고 지금도 배우며 지금도 나누려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되 존경은 지금의 모습으로 받자.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격이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이다. 자식 자랑은 왜 비난을 받는가?
나이 들수록 자랑보다 겸손이 빛난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다녀요. 딸이 대기업 다녀서 걱정 없이 살아요. 사위가 판사야. 인물이 정말 반듯하지. 이런 말들은 처음엔 흐뭇하게 들릴 수 있다. 오랜 세월 자식을 키우며 겪은 고생이 있고 그만큼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 느끼는 자부심도 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랑이 반복될 때, 그리고 상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냥 부풀려질 때 발생한다. 자식 자랑은 어느 순간부터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비난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자식 자랑은 곧 비교와 우위를 드러내는 행위로 비춰진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기쁠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의 자식과 비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우리 아들은 고시 패스했어요. 딸이 박사 과정 중이라 바쁘지. 이런 말은 자식이 비슷한 수준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근한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나 학업진로 문제로 속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례한 자랑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기쁜 마음에 꺼낸 이야기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못 이룬 걸 당신 자식은 했다는 거군요. 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 이처럼 자식 자랑은 쉽게 감정의 간극을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며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부모의 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양육과 지원, 가치관의 전달 같은 측면에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다. 자식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마치 자신의 업적처럼 소비한다.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겠지? 애가 잘 된 거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않나? 이런 말은 자식의 삶을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며 부모의 과도한 자기 동일시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성취가 부모의 자랑거리로만 소비될 때 자식은 자기 삶의 방향과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즉, 자식 자랑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랑은 듣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다. 진짜 자랑은 스스로 떠벌릴 때보다 남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할 때 가치가 있다. 자녀분이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런 말은 겸손한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 나서서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를 강요하는 인상을 준다. 마치 우리 애가 이 정도인데 대단하지 않냐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자랑은 진심 어린 축하나 감탄보다 억지로 리액션을 끌어내는 분위기를 만든다. 듣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난 반응이 아니라 예의상 웃고 맞장구 칠 뿐이다. 결국 그런 대화는 진심 없는 피상적 관계만 남긴다. 자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불완전한 인생을 전제로 한 위험한 투자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자식도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건강,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럴 때 과거의 자랑은 되레 조롱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자기 아들이 판사라더니 그 얘기 요즘엔 안 하네? 딸 자랑 엄청 하더니 결국엔 그런 일이 생겼네. 자식의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조심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겸손했던 사람은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도 주변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자랑했던 사람은 냉소와 비웃음을 마주하기 쉽다. 인격과 품격은 자식이 아닌 자신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식의 성취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 태도,
살아온 방식이 주변에 주는 울림 때문이다. 자식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때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보다 자식의 성취를 통해 나도 괜찮은 부모라고 입증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닌 존재로서의 무게를 지닌다. 과거의 경험을 말없이 보여주고 지금도 배움과 여유를 잃지 않으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식 자랑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오히려 그런 이들의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역시 부모가 훌륭해서 그렇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자식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어야 한다. 부모에게 자식은 인생의 큰 의미이자 사랑의 대상이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기쁨을 자랑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존경은 사라진다. 자식의 성취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태도로 주변과 나눌 때 오히려 그 성취는 더 크게 빛나고 부모는 더욱 품격 있어 보인다. 자식 자랑은 쉬운 길이다. 하지만 자랑을 삼키고 겸손을 택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육이기도 하다. 자랑의 이면을 돌아보자. 자랑은 누구나 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그 자랑이 타인을 누르고 상처 주고 나를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독이 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겉보다는 내면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란 결국 남을 위한 자랑이 아닌 스스로에게 취한 자랑을 말한다. 그런 자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진정한 자랑은 아무 말 없이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다.